어떤 사람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짜 아무 감정 없어. 하지만 그 말이 끝날 때쯤 주변 분위기는 서서히 싸늘해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감정심리학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말로 방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 등대입니다. 오늘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의 말버릇, 그 속에 숨겨진 심리와 현명한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의 대표 말버릇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진짜 아무 감정 없어. 이 말은 감정이 이미 요동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 교수는 설명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수록 말로 감정을 부정하려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지금 내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다는 방어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원주에 사는 71세 한정숙 여사님은 친구 모임에서 늘 난 감정 없어라고 말하던 지인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그 지인은 어느 날 이유도 말하지 않고 대화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그 이후 정숙 여사님은 말보다 표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그냥 됐어. 이는 대표적인 회피형 문장입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이 말이 관계를 끊기 위한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침묵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인간관계에서의 침묵은 종종 무기로 작용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66세 김춘자 여사님의 경우 며느리에게서 자주 이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인 줄 알았지만 반복되면서 마음의 상처로 이어졌고, 그 진짜 속마음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셋째, 다 너 때문이야.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시는 70세 정재순 여사님은 막내딸과의 갈등 속에서 이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합니다. 딸은 무언가 일이 잘못되면 늘 엄마 때문이야 라고 말했고, 재순 여사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존재가 가족에게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정신분석학 박사 안 교수는 설명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내면의 불안정함을 타인에게 투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 말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쏟아내기 위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넷째, 그땐 나도 몰랐지. 경남 진주에 거주하시는 73세 송인호 어르신은 친구와의 대화 중 늘 듣던 말이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친구가 불쾌한 행동을 해놓고도 매번 그땐 나도 몰랐지라며 넘기곤 했고, 이노 어르신은 그 말이 반복될수록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후회의 언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책임 회피의 대표적인 말버릇입니다. 과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쓰이며 현재 감정 조절의 미숙함을 덮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섯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변화나 피드백을 거부하기 위한 방어적 자기 규정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논문에 따르면 자신을 고정적으로 규정짓는 언어는 관계 속에서 오해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8세 김호식 어르신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실수를 지적받으면 늘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며 사과를 회피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불편함만이 남게 되었다고 전하셨습니다. 여섯째, 너는 항상 그래. 충북 청주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67세 윤정희 여사님은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이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너는 항상 그래라는 말이 돌아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희 여사님은 자신의 말을 아끼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뒤섞어 상대를 비난하는 이 말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축적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은 생길 수 있으나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이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곱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시는 69세 이명자 여사님은 친구와의 갈등 중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명자 여사님은 사과를 기대했지만
친구는 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라고만 말했고 결국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불러온 감정적 반응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듯한 인상을 주는 표현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말버릇이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유도하며 갈등을 더욱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대처법은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감정의 말로 반응하지 말고 감정 그 자체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마음이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와 같이 말입니다. 둘째, 말보다 표정과 태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얼굴로 말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침묵을 피하지 마시고 여유 있는 응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반응은 오해를 낳고 반응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넷째, 자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감과 개입은 다른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자신의 일상이 되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신분석학 박사 백 교수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 기복이 잦은 사람은 스스로 감정의 진동을 감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의 차분한 반응이 그 감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큰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춘다. 여러분은 어떤 말버릇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감정의 불씨가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혜의 등대는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말버릇은 어떤 감정을 담고 있습니까? 여기는 지혜의 등대였습니다.